아모드 아벨이라는 이 젊은 청년, 25살의 아주 젊은 청년인데 아침에 동네에서 조깅하다가 뒤쫓아온 백인들한테 총에 맞고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도 보았는데 진짜 왜 저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 살인 혐의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았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이웃 사촌으로 있는 변호사, 이 세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유죄 판결은 이제 배심원단에 의해서 유죄가 된 것이고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제 오늘 최종 선고가 나왔는데 그 선고심에서 판사가 내린 최종 결정은 아버지와 아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렇게 나왔고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변호사는 그냥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지아 주법상 살인 혐의에 줄 수 있는 최고형입니다. 사형을 할 수도 있는데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검사 측이 사형을 구형해야 사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아 주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검찰 측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마지막 선고가 나오기 전에 변호사들은 이 세 사람에 대한 변호사들은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헌신적인 아버지였다, 뭐 인간적인 아버지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고, 예, 그 뭐 아들도 뭐 아주 뭐 열심히 잘 살려고 하던 젊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좀 형량을 줄이게 하려고 애를 썼죠.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수사에 최대한 협력했던 것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모드 아베리의 가족들, 엄마, 아빠, 이 형제들이 법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베리의 아버지 마커스 아베리 시니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트래비스 맥마이클, 트래비스 맥마이클은 그 살인자 아들입니다. 아들 트래비스. 네, 이 트래비스 맥마이클은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매일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다시는 내 아들 옆에 앉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저녁 식탁에서도 휴일에도 나는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오늘 여기 서 있다. 그것은 그를 위해 싸우고 그의 기억과 유산을 위해 싸우고 그가 누구였는지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베리의 엄마인 완다 쿠퍼 존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아들이 그들의 사회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목표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했던 그 커뮤니티를 자주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방식을 택했고 충분히 겁을 주거나 위협하지 못하자 살해했다. 법정 최고 형량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법정 최고형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고요. 선고 공판이 나온 이후에 아모리 아베드의 엄마인 쿠퍼 존스는 법원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저희가 언론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이 맥마이클 부자, 아버지 맥마이클과 아들 맥마이클 이 둘은 아베리가 이 공사 현장이 주변에 있었던 주택에서 뭘 자꾸 훔쳐갔다라는 심증을 가지고 이 아베리를 체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있는데 이 도둑놈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베리를 추적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 아모드 아베리가 그 공사 현장이나 주택에서 뭘 훔쳤다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심증만 가지고 쫓아갔던 겁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왜냐? 조지아주에 굉장히 낡아빠진 법이 하나 있는데 이른바 시민체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 시민이 누구든 중범죄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사람이면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러면은 꼭 수사당국이 아니어도 민간인이어도 그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시민체포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난 그것에 근거해서 자정단 같이 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놈이 도둑놈인 것 같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저놈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잡으려고 하니까 저항하고 맞서서 싸우더라.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다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을 쏘게 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조지아주에 있었던 그 시민체포법은 없어집니다. 주의회에서 이 낡아빠진 법,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금은 불필요한 시민체포법은 없애겠다 해가지고 주의회에서 이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다 내립니다. 주지사가 서명까지 다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정작 물건을 훔친 증거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단순한 심증만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살인 행각으로까지 연결됐던 것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죠. 이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이 두 부자는 보내게 생겼습니다만은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자기 나쁜 행동들을 보호하는 데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은 꼭 그렇지는 않다. 아직까지 정의는 살아있다.